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홈런! 홈런! 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단원 다 끝냈고요. 이제 1단원은 반복하지 않겠어. 2단원입니다. 2단원의 주인공은 뭐예요? 2단원의 주인공은 자연 환경이란다. 자연 환경은 자연과 인간이야. 자연과 인간. 1단원은 인간, 세상과 행복. 세상과 행복. 그다음에 2단원은 자연과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조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나? 근데 이해하면 되지 않았어? 더운 지역, 그다음에 추운 지역은 의식주가 어떻게 달랐지? 이게 막 억지로 암기할 건 아니었잖아. 근데 사실은 좀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또 강수량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복습해 봐야 되겠네. 큰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볼 거고요. 02 파트는 인간이 우선이야, 자연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이론 살펴볼 겁니다. 네. 그리고 03에서 환경 문제. 오늘날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각 교과서마다 다 배워요. 사회 과목에서. 그래서 환경 문제 이 파트 진짜 시험 문제 잘 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나 막 이런 거. 큰 그림으로 쭉 살펴보고. 자, 01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어떤 요인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이거 1번 봤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어떤 지역? 너무 더운 열대 지역과 그리고 어디 비교했어요? 너무 추운 안대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강수량이 적은 지역. 그래서 여기 건조기후 여기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대기후 살고 있고 냉대기후 뭐 이렇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기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열대기후, 한대기후, 건조기후를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후대에 따른 세계 문화권에서 이게 7단원에서 또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7단원에 세계 문화권에서 다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조기후 지역 가운데서 어떻게 나눴어요? 사막하고 초원. 이걸 스텝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린 뭐 초원이라고 알면 되지. 그래서 이 내용들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도 복습하고 갈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거 열대기후의 주거환경이네. 또는 이거 한대기후네.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걸 복습하면서 아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형에 따른 지형. 지형이 뭐야? 지형이 뭐겠어? 땅 모양에 따른 생활 환경의 차이 이렇게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또 독특한 지형들 볼 겁니다. 독특한 지형들. 그래서 독특한 지형에 뭐가 있는지 먼저 큰 그림으로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자,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본다는 건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01 시각,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건 한 문제. 그렇잖아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가지. 한 문제 정도 나오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문제 출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복습도 하는 거야. 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볼까? 한번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고. 기후,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조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쫙 여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유목하여 기른 술록. 이동식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는 모습. 술록을 유목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딜까? 그렇지. 한대야, 한대.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 어디서도 나타났어요? 초원 지역에서도 나타났지. 그치? 몽골식 게르 이런 것도 나타났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얘는 술록을 유목하는 것이 한대기후 지역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나 너무 쉽네. 완전 가파른 지붕, 큰 창문, 다리가 있어요. 바닥이 높아요. 고상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열,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습기, 해충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열대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평평한
지붕, 그치? 작은 창문. 왜냐하면 모래바람, 햇빛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좁은 골목, 좁은 골목. 그늘이 생겨요. 그렇죠. 건조기후, 건조기후. 건조기후 지역인데 특별히 말하면 뭐냐면 사막. 이렇게 썼지. 그치. 건조기후 지역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 그중에. 대추야자 재배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오아시스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보면서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1시간 듣고 할 수 있다. 아니, 한강 듣고 할 수 있다니까.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모래 언덕을 뜨겁게 달구는 강렬한 햇빛과 숨을 들이쉴 때마다 들어오는 모래알갱이. 밤하늘을 수놓은 별은 총총 빛났고 서늘한 밤고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사막의 밤은 저물었다. 자, 낮에는요 뜨겁게 달군 강렬한 햇빛이야. 근데 밤에는 서늘한 밤 공기야. 그래서 뭐냐면 일교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단열이나 두꺼운 벽으로 집을 만든다. 어디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떤 내용?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알아본다고 했죠. 지형이 뭔데? 땅의 모양. 이거 확대가 됐네. 땅의 모양 저거 언제 확대했지? 땅의 모양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입니다. 산지. 그 다음에 해안 지역. 물론 평야 지역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쉬우니까 산지 지역과 해안 지역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산지는 뭐예요? 해발 고도가 높고 극경사야. 사람이 살기가 어렵지. 그치? 집을 짓기도 어렵고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논농사 막 이런 거 짓기도 어려워. 밭농사나 가축 사육이나 그리고 관광 산업들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얘는 종종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예, 여기 쿠스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0이라고 돼 있죠.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도거든. 이렇게 적도가 쭉 지나는 남미야, 남미. 얼마나 덥겠어. 더워가지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지리산 갔을 때 패딩 가지고 갔어요. 지금 꼭대기에서 패딩 입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예, 올라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 지역에서 너무 더우니까 좀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고산도시라고 말하거든. 그럼 여기가 살기 좋은 기온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해요. 네, 온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라가서 살아요. 산지 지역에 사는 거야. 대신 산은 어떠냐면 낮에는 온화하지만 밤에는 추워. 금방 추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은 옷 보세요. 이 사람이 입은 옷. 얘가 뭐라고 되냐면 판초라고 돼 있어. 판초.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부가 막 타니까 햇빛이 강렬하니까 태양이 바로 오잖아요. 그래도 열대기후지. 그러니까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보온을 위해서 이런 판초이 같은 의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사짓기 안 좋으니까 뭐 기른데 알파카 그리고 라마와 같은 동물들을 사육하고요. 그 털로 만든 판초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듯이 하시면 막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니지. 여기 산지 지역이야. 왜 여기 산을 올라갔다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고산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해안 지역입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동하기 굉장히 좋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거주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와 해안이 만나니까 농업작물 이런 것들 다 그 식재료 이런 거 확보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농업, 항구가 발달해서 이동도 좋고 양식업. 그래서 해안 지역. 해안 지역에 지형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시스텍, 시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텍, 시아치가 무엇이냐면 그 바다 쪽으로 암석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던 거죠. 큰 암석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계속 파도가 막 치잖아. 그러면 이 암석에서 뭔가 이렇게 힘이 없었던 곳은 떨어져 나가고 힘이 단단한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뾰족하게 남아있기도 한 거야. 이걸 시스텍이나 시아치, 해안 지형의 모습입니다. 해안 지역에. 여러분 여기 뭘까? 제주도라고 돼 있어. 주상절리 너무나 유명하지. 주상절리 진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쵸? 예.
여기 한라산에서 분출한 이제 용암이 이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굳은 거야. 예, 굳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도가 막 이렇게 치지. 파도가 막 치면서 어떤 곳은 깎여나가고, 이거 어려운 말로 이 깎여나가는 걸 침식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은 막 깎여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인간이 만든다고 하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양의 이 주상절리가 나타난 거죠. 이것도 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안 절벽의 모습이고요. 저도 가서 봤던 기억 나는데 막 멀리서 보면 무슨 연필같이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다 파랑의 파도, 예, 침식, 막 깎는 작용으로 나타난 것. 둘 다 그런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다시 봐봐. 지형, 땅 모양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산, 인간 거주의 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도 지역 이런 데서 너무 더우니까 산 중턱에 가서 살아. 고산도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안 지역 살기 좋아. 농업도 할 수 있고 어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독특한 해안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치? 그 밖에 독특한 해안 지형, 그 밖에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빙하 지형입니다. 자주 출제돼요. 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가서 배우면 되겠지? 너무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정말 다양한 사진 자료들 보고 정말 세계 곳곳에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다 가볼 거야 라고 하면 이 파트, 이 과목, 세계지리, 한국지리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안내를 해주는 정말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과목이라서 체계를 잡아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해. 자, 오늘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랑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형, 화산, 카르스트, 빙하 지형입니다. 화산 너무 쉽죠. 그렇죠? 화산 폭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제주도 전체 화산섬입니다. 제주도 전체 화산섬이잖아요. 여러분 오름 들어보셨죠? 정말 몇백 개의 오름이 있잖아요. 작은 기생 화산들이죠. 저 오름들이 있고, 그리고 백록담, 한라산에 여기 백록담 있고, 분화구에 우리, 그 다음에 용암동굴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화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화산 지형의 모습 한번 볼래요? 여러분 보면 어렵지 않죠? 이게 막 어려운 이론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큰 줄기를 알고 있으면 화산지형, 화산 폭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모습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런 문제 출제돼도 할 수 있잖아요. 뉴질랜드 북섬 타우포 여행 안내.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마그마. 지각에 갈라진 틈을 뚫고. 그래서 특히 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이 지구는요, 땅덩이와 땅덩이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사이를 뚫고, 그 판이라고 하죠. 판하고 판 사이를 뚫고 이게 막 이게 움직이니까 이 마그마가 턱 터지면서 그게 화산. 그래서 분출하여 형성된 지형과 관련된 다양한 경관들을 만나보세요 라고 했고, 분화구가 함몰된 후 거기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타우포의 호수다 되어 있습니다. 더 볼까요? 화산 지형과 관련된 거. 최대 20m 높이로 솟아오르는 간헐천. 여러분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화산 폭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이 나는 거야. 근데 간헐적으로 온천이 펑펑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화산이 폭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속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림을 보면 이게 화산 지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다시 첫 번째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 화산 지역. 이거 보시면 여기 간헐천,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소, 우리나라 제주도의 각종 그런 오름, 또는 백두산의 백록담, 백두산이 아니라 한라산의 백록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뭐냐면,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지대.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굉장히 잘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회암지대가 만들어지면 계속 이제 비도 오고 지하수도 하면서 어떤 지역은 깎여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녹아서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디냐면,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과 주민생활. 그래서 중국의 구일인, 베트남의 할롱베이라고 해서 지형을 활용한 여기는 관광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석회암 지대였던 거야. 석회암 지대였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녹아서 이렇게 평평해지고 어떤 건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독특한 지형이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도 이거 봤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중국의 쿤밍에서 성림이라고 하는, 와, 진짜 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경관이, 진짜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놀랄, 진짜 독특한 경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 이 석회암 지대에서 물의 어디가 녹고 또 남아있고 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빙하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빙하지형. 빙하지형은 그 핀란드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빙하가 뭔지는 알잖아요. 얼음덩어리.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출제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핀란드 지방에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U자국 이렇게 돼 있어요. U자국은 뭐냐면 이제 계곡이죠. 계곡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막 두꺼운 빙하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녹으면서 이 빙하가 주변의 산을 이렇게 깎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U자 형태의 계곡 모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뭐 이러한 U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 빙하가 이제 여기 막 붙는 거예요. 네. 이제 막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빙하가 붙는데 이제 일정 시기에 이 빙하가 녹을 때 이 산하고 같이 이렇게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때? 얘가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빙하지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U자국이나 뾰족한 산봉우리를 말하는 호른 이런 것들이 있다. 옆에는 또 여기 있네요. 여기 카르스트 지형 또 나와 있네. 여기 옆에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보이나?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엄청 다양한 거 얘기한 것 같죠? 이 내용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또 지리 과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자, 오늘의 개념 쏙쏙입니다. 오늘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보았어요. 산지, 그 중에서도 고산기와 관련된 거 살펴보았고 해안 지역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안의 독특한 지형들도 봤어. 우리나라 제주도의 주상절리도 봤고, 그리고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는 곳으로서 화산 지형, 문제 출제된 그림들 연상해 보세요. 간헐천도 봤었고요.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리고 빙하지형 이렇게 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도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요.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만 알고 싶은 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회 계속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홈런!